계신 영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5의 임승진입니다. 최영찬 의원님, 노희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구정이 지났습니다. 어제 잠깐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성묘라든가 또 그런 것들 잘 챙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할까 하고 또 저희들은 또 어차피 또 이게 직업이니만큼 또 일찌감치 준비를 좀 하고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추석 휴장까지는 쉼없이 돌아갈 경마판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경마하시는 동안이라도 좋은 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방송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우리 최영찬 의원님이 3구경주, 민태민 의원이 11, 12 후반전으로 승부를 집중을 했고 임승진이는 4, 8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시청해 주시고요. 자, 2월 16일 토요경마 1경주부터 13경주까지 정복조 시즌5 방송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3세만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경주가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미리 좀 짚어갈 텐데 경매마 경매마 한정 경주입니다. 경매로만 샀던 말들만 출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이 좀 널널하다 그럴까요? 항상 경매마 경매마 이 한정 경주가 펼쳐지면은 그 출전 두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 말이 좀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최용찬 의원님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인기마와 비인기마가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된다 할 수 있는데 5번 버키풀 골드를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물목으로 간 말이죠. 근데 제거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훈련도 한층 더 좋아졌고 개인적으로 얘보다 더 인기를 끄는 말이 거세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저는 배팅 충마 선정할 때는 물만 먹으러 가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는 5번마 버키풀 골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 먹으러 간다는 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바깥으로 이제 빠가시기를 한다는 그런 경마장 속어죠. 물 먹으러 간다. 그렇죠. 예. 방송에서는 좀 좋은 표현 좀 쓰세요. 일반 팬들도 다 그래요. 아, 그래요? 하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막 써버리니까. 민태민요. 네, 여기가 이제 임승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네요. 경매마 한정 경주. 근데 저는 여기 노리는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좋게 봤던 말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최용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버키풀 골드도 제가 출전하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주행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야, 이거 걸음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말이고 아까 방금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1번 PK 전사 같은데 이것도요 악벽기가 좀 있죠.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윤승 때도 좀 까다로운 윤승을 보이는 그런 말인데 1300 직전 경주가 이제 현등급에서 거의 뭐 최강궁이에요. 독도야, 프라이빗맨, 루미네스 이런 편성이었는데 이번에 1000m로 거리를 내렸고 또 스타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2역 기수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번 게이트라면은 저는 이 앞장은 무조건 1번 PK 전사가 말이 진짜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방 까버리면은 충분히 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PK 전사 뭐 거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세 한 지가 좀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했고 조교를 꾸준하게 뭐 한 달 동안 하는 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태민이 잘 짚어준 것 같고 5번 버키풀 골드 빠가시기만 안 하면 이번엔 재밌다라는 게 최영찬 의원님의 포인트였고 자, 나머지 중에 저는 이제 좋게 보는 말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바로 6번마 블랙윙이라는 말인데요. 자, 제가 지난번까지는 아직 제갈바지가 좀 억세고 또 덜컹거리는 느낌도 있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잘라냈단 말인데 이번에는 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00m, 1300 뜨다가 1000m로 내렸고 또 힘도 있고 좀
억셌던 제갈바지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김정준이 손에 좀 딱딱 잡히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중에 이제 4번 빅프로 같은 애들, 지난번에 2등을 했기 때문에 인기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워낙에 덜덜한 편성에서 장추열이가 진짜 그림같이 타고 입상을 한 말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 9번마 야호 화이트캣이 작년 11월 달에 뛰고 오랜만에 나왔지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또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어서 외곽에서 그냥 쑥 1번마 PK 전사와 같이 선두권 공략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300에 6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또 분할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1호 경마에 6등급 1700m가 준비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면서 이번 경주하고 1호 2경주인가요? 예. 1월 2경주하고 분할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최현님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7번만 맥파입니다. 데뷔전에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그 당시 뭐 우대룡도 보병마지만 입상했던 우승했던 맥파이도 아예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맥파이를 상대마로 추천을 드렸어요. 마번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렸던 충만을 아예 착순해도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터졌는데 그 7번만 맥파이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되면서 오히려 날렵해졌고 스피드까지 다 갖추고 있고 경주 편성도 늘어났지만 거리는 늘어났지만 상대마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연투를 기대하겠습니다. 맥파이 인터뷰. 네. 일단 맥파이는 여기서 강축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빠지는 축으로 믿고 있습니다. 워낙 상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7은 인정하는 상황인데 일단 당일 최저 배당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카이나라는 말인데 이게 생긴 것도 잘 생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혈통의 특징이 볼포니 자마들이 제가 이 혈통을 정확하게 얘네는 그 삑사리가 없습니다. 볼포니 자마 대부분의 말들이 같은 성향을 늘상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늦게 완성이 되면서 엘리베이터 타듯 에스컬레이터 타듯 말의 발걸음이 급성장을 하기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오듯이 걸음이 좀 성장하는 게 볼포니 자마의 특성입니다. 카이나도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고 실전에서도 그 볼포니 자마 특유의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이라면은 이번에는 1번 카이나가 편성도 잘 만났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설명이 됐던 1번 카이나, 7번 맥파이 아마 두 마리가 배당판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것 같고 인승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1번마 카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출마 투표에서 2번이나 탈락이 되면서 조효가 굉장히 길어져 버렸다. 조시가 떨어졌다라고 완전히 잘라드렸는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준비 제대로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가는 이유고 7번마 맥파이 같은 경우에도 4세 데뷔를 했죠. 남들 다 2살 때 데뷔를 하고 그러는데 얘는 뒤늦게 4세에 데뷔를 한 만큼 역시 또 갈 길이 바쁜 행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번, 7번, 1번 배당판의 깜빡이 같은데 유력하다 쪽으로 같이 한 표를 던지겠고 나머지 중에 굳이 변수라면은 2번만 리얼 강자 정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문선혁이라는 감량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예전에 문선혁이가 타고 대가리까지 팔렸던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능력은 크게 있는 말은 아니지만 체구가 작다 보니까 부담 중량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문선혁이를 태웠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실수했을 때 대한 세력으로서는 이번 리얼 강자가 그나마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최홍찬 의원님이 준비한 토요일주말 방송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멘테미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예. 사실 될 만한 말들이 여러 마리가 좀 보입니다. 두 마리 정도가 그 중에서 좀 나은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면은 안쪽에서 한번 델타 브라더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 검사 때 쉽게 선두권에 나오면서 뭐 별다른 강한 추진 없이 직선에서도 말이 좀 흔들림 없는 주행을 보였던 게 델타 브라더인데 직전 데뷔전 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레이스 조금 꼬였고 외곽으로 밀려버리면서 끝걸음만 남기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데뷔 이전째를 맞이해서 완성도 측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센터 폭하고 병합을 하면서 걸음발 자체도 많이 좋고 유연성 자체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안쪽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면은 한번 델타 브라더가 좀 세게 볼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승진이의 관심마도 3번마 델타 브라더입니다. 뭐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윈태면이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 자 이번 3경주를 토요일마 방송 준매인 승부 경주로 자신 있게 준비하고 나선 우리 최영찬 의원님의 출사표 듣겠습니다. 자, 3경주가 이제 첫 배팅을 들어갑니다. 뭐 1, 2경주는 주로 확인도 해야죠.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첫 스타트 배팅을 한다면 저는 단연 3경주입니다. 자, 공지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번 델타 브라더를 저 역시 놓고 가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배팅하실 때 보면 홀짝이라는 게 나옵니다. 홀이냐 짝이냐 고민하실 때 보통 참 미스나기 좋거든요. 이쪽에 공략하면 A에다 공략하면 B가 들어오고 B에 공략하면 A가 들어오는 이런 5대5의 확률 자체에서 미스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델타 브라더를 놓고 저도 갑니다. 근데 이 경주가요, 인기마 두 마리가 양분돼서 나와요. 그 양분된 그 두 마리 중에서 이번에 훈련 모습이라면 더다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말 한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거는 한방 승부가 가능해요. 배팅해서 자, 인기마 3마리 팔리는데 그 중에서 때리고 맞추면 뭔 돈이 됩니까? 이 경주는 노림수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상대방 한두가 완전히 제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첫 배팅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잡아갖고 중반부 후반부 제대로 한번 공략하는 토요경마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토요경마 3경주 최용찬 의원님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경주 한탕 제대로 때려내서 토요경마 접수에 나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6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3세마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민태민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참 앞으로 조금 뛸 말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조교발이 확실하게 좋아진 놈도 좀 있어서 참 재밌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두 추천드리자면 이제 5번 검향이라는 말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게 혈통이라는 게 뭐 부계 쪽, 목에 쪽 다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부계와 목에 쪽의 배합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클리어 템프트라고 이제 힘 좋은 혈통이죠. 부계 쪽은. 그 목에 쪽은 예전에 51조 김호 마방에 있던 선행형 말 이상화라는 말의 자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계 쪽의 스태미너와 목에 쪽의 순발력까지 두루 겸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많이 뛸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양 새벽 훈련 때 발걸음도 완성도가 꽤나 높았기 때문에 5번 검양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자, 9번만 제마트급입니다. 일단 주행 심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받은 말은 솔직히 저는 뭐 주행 연습이든 이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걸음 완성도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게 주행 심사를 계속 받았는데요.
자, 요게 데블맨하고 병합을 시켜놓습니다. 이게 아직도 경주 경험, 실전 경험이 없는 말을 한 번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외곽 사행으로 결국 이제 잘못됐는데요. 요게 제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졌어요. 틀이 잡혀져 갖고 또 병합, 사구마하고 병합하면서도 그 스피드를 똑같이 줬다는 점은 육군마로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마 특급은 가장 공들여 갖고 출전한 마필이 아닌가 생각해서 9번마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양쪽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던 말 중에 9번 제마 특급이 최영찬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주행 검사를 최근에 3회 연속 받은 거는 데뷔전이었던 12월 달에 빠가시기 했던 관계로 3회 연속을 지정을 받았어요. 주행검사를 3번 받아라. 주행검사를 3번 받아라 해서 3회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주행검사를 3번 받은 거라는 점은 제가 또 짚어드리면서 나머지 설명에 대한 거는 뭐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5번 검양과 9번마 제마특급이 소개가 됐는데 임승진이 당연히 관심마 드립니다. 하지만 노코 7말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직 걸음이 터지지 않은, 그러니까 잠재력을 갖춘 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이번 경주를 통해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말들도 몇 마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배당판이 좀 떠 있을 것 같아요. 언급됐던 5번, 9번 뿐만 아니고 지금 3번만 신부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 때 상당한 스피드를 보였던 말 아니겠습니까? 한번 뛰고 나서 힘이 부쩍 차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뭐 처참하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후차권 3번 신부를 포함해서 5번 검양 그리고 9번 제마특급까지는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임승진이 놓고 7말은 좀 가물이겠습니다. 완전한 안아짜리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내용만 갖고 경마를 해서는 안 되죠. 자, 분석이 들어가고 자, 분석이 되고 오케이 이 사인이 떨어져야 나름대로 느낌이 와야 여러분과 함께 승부를 들어가는데 자, 그 말이 느낌이 제대로입니다. 아까 3경주 때 잠깐 언급이 됐던 말하고 연일 병합을 했다는 점이 팁이라면 팁이겠는데 자, 그놈을 넣고 승부를 들어갈 정도로 느낌이 좋고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 그 말을 갖고 4경주를 임승진이가 방송 준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찍어 먹자고요. 배당했을 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의 5등급이고요. 모두 안말경주 12마리입니다. 최현님은 드릴게요. 자, 10번마 카론 블레이드는 당연 여기서는 이제 주목할 대상이죠. 인코스 말들 덱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을 가져야 되는 말이 인코스에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모두 선행 욕심이 아니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조건이라면 10번마 카론 블레이드는 뭐 전개 이점도 갖고 있죠. 근데 능력도 되는 게 복순주 지금 100%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또 소속주 마필하고 병합하는데도 여전히 힘이 찬 스피드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을 주목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네. 카론 블레이드는 뭐 선행선이 다 되는 거고 어떤 놈이 앞에 가든 외곽에서 발빠르게 선두권에 붙일 순발력도 있어서 저도 이제 10번 놓고 경마를 풀어가는 게 정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 2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일단 3번 우대룡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말인데도 생긴 것도 기가 막히게 생겼고요. 이게 주행검사 이후에 데뷔전 날라오는 거 끝걸음을 보면은 뭐 흔들림도 없고 보폭이 옆에 같이 뛰는 말들하고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은 남들이 한 4걸음 뛸 때 얘는 한 3발 뛰고도 그 보폭으로 추입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우대룡인데 나이비치어라는 외산 3등급 말하고 병합 때도 상당히 잘 나가고 걸음이 좋아서 이번에 선두권에 과연 얼마나 빨리 가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조금 뭐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은 종반의 한 수 위의 추입력은 3번의 우대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 3번. 10번만 카론 블레이드는 아마도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를 모을 만한 것 같고
나머지 중에 이제 또 언급을 드리자면은 33조에서 지금 2번마 땡큐마더와 7번마 대천보 두 마리를 내보냈는데 땡큐마더는 그 집에 그 인디안 블루라고 1군까지 갔던 개 자마라서 상당히 서인석이가 애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다시 지구력 보강을 많이 했고 또 7번 대천보도 최근에 연속 2착인데 탔던 기수들마다 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앞선에 좀 빨리 붙이는 것보다는 딱 붙들고 딱 한 발을 썼을 때 능력이 제대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중위권 정도에서 취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12월 달에 카론 블레이드랑 같이 뛰었던 6번 호스킨도 뒤늦게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상승세라면은 무시하기는 어렵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700의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윤태빈 듣겠습니다. 정말 믿을 말이 없는 완전히 그 기복 말들의 그것도 1700 레이스예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배당판에서 인기 모으는 4번 라온 스텔라하고 라온 제왕 이 두 마리가 라온 시리즈인데 둘 다 앞다리를 심하게 찍어뛰는 단점들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1700 거리에서는 장담 못합니다. 흔들어대는 순간에는 4나 7이 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건 터지는 레이스로 저는 무조건 그냥 개인적으로는 배당을 노릴 생각인데요. 그 중심에 좀 세게 보는 말이 3번 푸에르 스페스예요. 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의외로 생긴 게 잘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할 때도 병합 조교 때 이제 외곽으로 길게 뽑아내는데 유연성도 좋고 체형도 당당한 말이고 로카트 10 자마들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글쎄요 저는 무조건 뛸 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살이 됐는데 3번 푸에로 스페스를 배당마로 꼭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현님. 저 또한 이 경주는 배당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병만 한두를 저도 현장에서 추천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만 달순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의 단점 자체는 늦발이에요. 지금까지 그 선행만 그렇게 잘 유도한다는 이역 기수와 기수하면서도 발주가 빠르질 못했습니다. 근데 현장 발주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발주 상황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원게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으로 좀 밀어줄 수 있는 임기용 기수의 그 스타일이라면 저는 늦발에도 1700은 분명히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이점 자체도 갖고 있고 이 경주 지금 팔리는 말들이요. 1분 56초예요. 1700 1분 56초면 최근에 거의 완전 무진마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막판에 힘을 쓰는 말이 분명히 우위를 보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두가 저는 1번 달순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하고 3번. 저는 이번 6경주를 저는 당초에 여기 방송 준메인과 메인 중에 하나의 경주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양쪽에서 설명을 했듯 확실한 충막감이 안 보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적중만 되면 또 그리고 충마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 믿을만한 충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초 승부로 준비를 했다가 일반 경주로 가는 이유는 후착 압축에 대한 그 난해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현장 A급 승부로 들어갈 텐데 충마를 제가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바로 임승진 형이 가장 강하게 보는 말, 이번에는 찬스를 맡고 있는 말은 9번마 금빛 탄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42조 이관원에서 지난 그전부터요 3등 할 때 그전부터 1700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딱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썼을 때 힘을 제대로 쓰는 말이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1700을 못 나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1700에 제대로 거리 겨냥해서 나왔고 또 탔던 문세영이의 어떤 그 경주 후에 리뷰도 한 번 탈 때와 두 번 탈 때 리뷰가 완전히 틀려요. 말이 바뀌고 있더라. 스타트도 빨라지고 있고 말이 드디어 힘이 차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정도 똥편성이라면은 9번 금빛탄환 이번에야말로 찬스고 적정거리라면은 9번 금빛탄환을 노림수로 해서 자, 후차 압축에 좀 신경을 써서요. 승부로까지 좀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7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10마리입니다. 최현님. 9번만 대군제패입니다. 핸디가 57까지 올라갔는데요. 직전에 조금 그 힘을 쓰는 그 선두권 주행 때문에 결국은 그 막판에 버티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 말은 직전에 2착만 돼도 승군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절묘하게 진짜 3착을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뭐 더 꼼짝 못하게 레이팅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직전 패배를 자기가 정상적으로 기승을 하면서 이게 3착을 된 건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승을 그만큼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레이팅 50에 딱 걸려있는 걸 알고 있다라면 정상적으로 따라가도 됩니다. 뭐 선행만 한두 나가면 그냥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쏘고 선행을 가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말의 특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안토니오가 제대로만 기승을 해준다면 충분히 1, 2차 입상하면서 승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덜 탔다는 거예요? 잘못 탔다 이거죠. 잘못 탔어요? 힘을 싸니까 앞에 좀 싸웠죠. 굳이 그럴 일이 없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이때문에. 일단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1700에 대한 거리 적응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뛴 말은 6번에 플래시 Z 한 마리밖에 없고 전부 다들 1700을 처음 뛴다는 거, 이 점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거리를 안 뛰어본 말들에 대한 평가를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통이고 하나는 주행 자세입니다. 긴 거리로 갈수록 유연성 있는 말들이 유리하게 되고 뭐 혈통상 스태미너형 마필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사실 제가 혈통을 조금씩 보니까 긴 거리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번 더 스파이커입니다. 지금 이게 1000m를 뛰고 나서 1700이라서 아마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직전에 이게 공백을 좀 두고 나오면서 당일날 몸땡이도 좀 무거웠고요.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는 말이고 훈련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통상 긴 거리가 좋고 무엇보다도 유연성을 갖고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더 스파이커를 저는 좀 세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스파이커라는 마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병식 기수가 탔던 52조 박원덕이네. 김창훈인가요? 아니 강병식 자가형이었죠. 그때 좋은 말이었잖아요. 1군까지. 다 함께하고 원투펀치였죠.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작전마로 많이 그랬죠. 뭐 52조 박원덕이네가 뭐 유명했으니까. 네. 뭐 거기 뭐 옛날에 이신영이 시켜놓고도 뭐 잡아 당기다가. 동력기쇼. 야, 내가 그때 아무튼 살벌했었어요. 52조 박원덕이네. 자, 2번하고 9번.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9번 대군제패를 제가 왜 최영찬 의원님한테 안 간 거냐고 다시 한번 확인했냐면 저는 그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많이 불어있다. 그래서 한 10kg 이상 불어있으면 좀 위험하다. 근데 대략 12kg가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체중을 급하게 빼느라고 조시가 좀 떨어졌다라고 제가 그 경주 뛰고 나서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좀 덜 탔나? 최영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 자, 아무튼 뭐 2번, 9번 설명이 됐고 6번 플래시 제트가 지난번에는 말이 안 좋다라고 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었죠. 깜빡이 팔렸단 말인데 완전히 잘랐단 말인데
이게 지난 10월 달에 첫 입상을 했을 때 저 할아버지 넣고 쳤단 말입니다. 종합제 백판일 때. 그 정도로 장거리에 위력을 보이는 말이고 이번에는 조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용근 1호의 등짝이 바뀌었지만 그러면서 부담 중에 올랐지만 조시가 올라왔고 또 이미 1700에서의 장거리 적응력을 충분히 보였던 말이고 또 능력이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번 플래시 Z까지는 필수 관심권으로 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성진이가 준비한 토요경마의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한탕을 때려낼게요. 뭐 어마어마한 배당은 아닐 것 같은데 때려맞기 딱 좋은 배당 한번 걸려버리면은 아주 작사를 낼 수 있는 배당 한 10배에서 20배 언저리 정도 그 정도가 딱 때리기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1, 20장 갖다 걷어버리면은 뭐 상황이 나는데 이번 8경주가 딱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전 인기도를 제가 최영천 의원님이 지금 가져오고 계셔서 잠깐 보니까 9번만 초인볼트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읍니다. 말값 2억이 넘는 말값이고 또 데뷔전 때 좋은 모습 보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인기를 모으는데 그래봐야 승군마일 뿐이고요. 또 지난번에 뛰었던 애들하고는 사이즈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더 나은 능력을 지닌 말들하고 한판 격돌이기 때문에 9번 초인볼트가 절대 저는 과신할 수 없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초인볼트는 일단 후착 내려놓고 승부를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딱 걸린 노림수말 최근에 보여준 전적상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아사무사 많이 밀려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어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오도마벌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땡큐입니다. 땡큐. 지난번에 확실한 표현이 있었던 말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레이스가 완전히 꼬이면서 못 왔던 말 이번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 그놈 놓고 승부 들어가는데 뭐 9번만 초인볼트하고 와도 뭐 짭짤할 것 같고요. 자 9번 초인볼트가 부러지면서 나와주는 배당이 바로 포인트인데 그쪽에 배당을 내줄 노림수 말까지 임승진이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경주 그 어떤 경주보다도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고 후착 불안마 내지는 또 한구라 때리는 말에 대한 자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8경주를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붙이면서 함께 승부 한번 하자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고요. 13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최홍찬 의원님이 준비한 토요일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경주 편성을 딱 봤을 때 인기도 자체는 뭐 나중에 확인이 되는 거죠. 마번을 잡고 나서 딱 보니까 10번, 11번이 황금사자와 11번 골든 다이얼이 인기마로 가더라고요. 결국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선행 가서 보여준 걸음 다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경우에서 얘보다 빠른 말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열하나 같은 경우도 빅투아르 지금 안장이고 최근에 뛴 경주 상대방 면면을 보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얘네들이 외곽으로 밀리면서 과연 얘네 둘만을 위한 그 전개가 그렇게 쉽게 풀릴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본 마필 중에서 진짜 노려야 될 말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어요. 얘네 두 마필의 인기도가 이제 앞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마음을 잡다 보면 이렇게 뭐 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준비 과정에 상당히 좋은 말이 있고 그 좋은 말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방해받은 말이 있고요. 직전에 마방에서 내용이 굉장히 세게 나온 말이 있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승부가 아예 없었던 말 한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주 모든 걸 다 조합해보니까 이 경주는 저는 이미 배당으로 터져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10번, 11번이 아닌 다른 말을 갖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더불어 얘네 진짜 두 마리가 다 부러지는 순간 저는 이 경주에서는 뭐 만세를 부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구경주는 메인 승부로 뭐 배당을 한번 힘을 주면서 노리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번, 11번이 인기를 왕창 모으는데 우리 최홍찬 의원님의 노림수는 따로 있고 또 그쪽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10번, 11번이 부러져 버리면은 그야말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근데 이제 만세가요. 그 대한독립 만세도 있고요. 또 항구라 시대 만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째라 할 때 만세. 배째라 할 때 만세도 있어요. 어떤 만세예요? 경마편 만세죠. 자, 아무튼 구정주는 최홍찬 의원님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만세 같아요. 첫 번째가 대학문집 만세였고 두 번째는 항구라 시대 만세, 세 번째는 배째라 할 때 만세인데 두 번째 항구라 시대 만세인 것 같습니다. 자, 구정주 최홍찬 의원님과 함께 하셔서 만세 한번 외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의 3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민태민 듣겠습니다. 제가 이거 레이스를 딱 보면서 야 이건 뭐 국산 3군의 거의 대상 경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센 놈들이 싹 다 나왔던 그런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웬만큼 인기마로 팔리는 애들이 뭐 순발력은 물론이고 따라가서의 가능성도 보일 수 있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이제 7번 흥바람이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지금 흥오름이라는 말이 있죠. 그 구광숙 마주 같은 마주의 말인데 그 흥오름도 한때는 짧은 선행마에서 지금 주행 습성이 자연스럽게 강자들 틈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선입으로 이제 능력 발휘를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흥바람이 전번에 뛰는 거 보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이거는 전번에 그 페이스 타임을 한번 그 파노라마 타임을 보면은 강선행마가 이끄는 레이스를 선입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록했던 파노라마 타임도 웬만한 경주에 선행 무조건 나갈 수 있는 타임이에요. 그 타임에서 외산마들이 그때 뭐였냐면 다크 플레이어, MJ 파워, 싱싱 메리까지 어마어마한 애들이 삼각편대를 이뤘던 경주였는데 마지막 가서는 걔네들을 다 잡아요. 걸음이 진짜 완전히 터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따라가면서의 가능성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흔들고 나올 일도 없고 선행마들 보내고 그 뒤를 따라가면은 충분히 저는 7번 흥바람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무슨 파노라마 타임 이야기를 해요? 파노라마 타임이 뭐예요? 타임을 끊어서 하는 게 파노라마 타임이에요. 200m씩 끊어가지고. 그거 누가 써놓은 건데 파노라마 타임을?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이게 파노라마 이렇게 뭐라 해요? 구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간 타임이고요. 네. 근데 파노라마 타임이란 말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렇죠. 경마꾼이 만든 이야기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저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 그 우리 동네 그 하이텔에서 전부 다 파노라마 타임으로 해. 저도 이제 그 입에 붙여서 그러는데 구간 타임.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이텔 동호회에서 이제 파노라마 그렇죠. 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요즘에 책 나오나요? 확률경마 아직도? 네. 아직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확률경마 만든 사람이 그렇죠. 그 지금은 이제 예상가 안 하는데 성철이라고 그 양반이 도 있었고. 그 양반이 이제 그 파노라마 타임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아마도 그 양반도 하이텔에서 갖다 쓰던 용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들어본 파노라마 타임이라서 제가 민태민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 한번 해보려고요. 파노라마 최 듣겠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좀 위험하다. 이번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입상하면 참 그거 욕 먹는데 그런 말 한두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팅 하시면서 혹시나 세게 보시면 조금 적게 하시고 아예 안 보시면 저와 같이 이제 동참하시면 돼요. 12 비기어입니다. 이번 훈련 패턴 자체를 보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되고요. 최외곽이고 뭐 외곽일 때 항상 좋은 거는 보였지만 분명히 이번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주가 선행마가 많거든요.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얘는 선이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조건 팔립니다. 인기도에서 무조건 잡혀있고 근데 상태만큼은
아마 인기만 5두를 잡는다라면 그 5두 중에서 가장 이번이 안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인기만 말씀드리는 것보단 진짜 이게 못 오면은 여러분들 배팅하는 그 자리에 한 마리를 제껴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태가 전부 다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훈련이죠. 히어링이에요? 그렇죠. 눈을 봤을 때 히어링이냐고요? 히어링 말로 들은 거냐고요? 아니죠. 들은 건 아니에요. 훈련 그 동영상 조시로 최현님 봐도 눈으로? 예. 왜 웃어요? 왜 웃어요? 히어링이라니까. 히어링이 아니고 최현님 눈으로 확인하는 거다? 예예. 아니 제가 히어링으로 좀 들은 게 있어서 아 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조시가 좀 떨어진다고. 빨간색으로 써놔갖고 안 보여요. 예, 조시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최현님이 혹시 히어링인가? 아니면 직접 체크했나?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 들었을 때 들었다고 얘기하죠 저는.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보면 히어링과 직접 봤던 것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12번만 비기어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매직10인데요. 지난번에 여기 나오는 9번 한센글로리와 같이 뛰었잖아요. 한센글로리 우승을 하고 매직10이 4등인가 했는데 당시 레이스를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한센글로리는 레이스가 그림같이 풀렸고요. 이번 매직10은 완전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자 그렇다면은 다시 만난 이 편성, 다시 만난 이 조건이라면은 한센글로리는 부담 중에 56까지 올라가 버렸고 매직10은 52, 또 매직10에 문세영이 못지않은 2차노까지 탔다면은 이 승부는 이번 매직10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700에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결론적으로 대끼리 막건이 최소한 아마 당일 현장에서 한 7, 8배는 나올 거예요. 종반의 배당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축이 없이 인기도가 완전히 분산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아까 임승진 의원님도 뭐 승부하면서 얘기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가리를 세우면 이거는 무조건 돈 되는 경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기를 좀 바람 좀 잡아볼 말 중에서 말의 습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체형 이런 거 봤을 때 바람만 이빠이 잡고 이번에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있고 뭐 대천 에이스 같은 건 여기서는 뭐 팔리거나 말거나 말로도 안 보는 말이고 키마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 극명하게 되는 말 안 되는 말이 딱 가려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걸 민태민이 확실하게 되는 말 안 되는 말에 대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거기서 가장 세게 보는 말 이번에 훈련은 물론이고 직전 경주의 복귀라든가 뭐 경주에 대한 조건까지 입상을 위한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대가리를 세우고요. 후차권 불안한 인기마들 확실하게 걷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할 노림수까지 붙여간다라면은 이건 뭐 기본 배당이 이미 한 10배, 15배부터 시작을 하는 경주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말 놓고 중고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1경주 우리 민태민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 승부 여기서 축을 딱 자신하면 이건 한구라다. 그 축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방송 이 경마 방송을 한 총 털어서 한 10년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 기간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제가 이제 여러 명하고 해봤는데 우리 민태민 년 책은 항상 깨끗합니다. 근데 컨닝이 안 돼요. 방금도 이제 뭐 갖고 하나 이렇게 슬쩍 봤어요. 근데 책이 깨끗해요. 우리 최은찬님은 그래도 뭐라고 좀 써놓고 또 이제 제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방송을 해도 항상 써놔요. 근데 저도 이제 책에다 좀 써놓는 편이고 근데 얘는 백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왜요? 자기 마분이 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어디요? 그 본인 책 원래 나가는 책이 아니라 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아요 본인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우리는 솔직히 내가 마음을 잡아도 나는 그 여기 안 써놓은 건 잊어먹어요, 현장 가면. 그런데 민재민은 또 그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는 또 비상한. 근데 좀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뽑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죠. 체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머리는 비상한 놈이네. 자, 11경주 우리 체식 상태가 안 좋은 민태민이가 자신 있게 준비한 토니와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700 연합 3등급 경주고요. 10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민태민이가 11경주 메인에 이은 연타 승부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겠고요. 최용천님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4번마 썬더블레이드입니다. 타조운 마피라고 그것도 2군마하고 병합을 하는데 물론 그 마피는 이제 2군에서 기본마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여유있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3군마 와서 굉장히 근성 자체가 좋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준 그 연속 입상이 우연이 아니고 더 걸음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조교장에서 좋게 봤어요. 4번마 썬더블레이드의 연투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10번 최강고수예요. 지난번에 대가리 팔리고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9번 정동지전이 했고 10번 최강고수가 2등을 했는데 당시에 김동수의 말머리가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떴다는 소리가 아니고 얘가 최강고수라는 말이 주행 중에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잡느라고 너무 낑낑대더라고요. 예. 조금 더 노련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김동수인데 지난번에는 꼭 어디 뭐 신호도 타는 것처럼 말을 탔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그리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 최강고수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를 토요전마 방송 준매인 승부경주로 준비한 민태민의 출사표 듣습니다. 네. 일단 12경주는 사실 제가 이거 뭐 강하게 준메인으로 갈 경주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전반부에 준메인을 좀 생각했던 경주들을 두 분 위원님께서 좀 또 먼저 선별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경주가 제일 맞추기 쉬운 경주냐 이걸 봤을 때 12경주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의 메리트보다는 적중에 대한 확신 갖고 구멍수는 최대한 압축해서 때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마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대박경마라는 지금 없어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고 어렸을 때 경마장 지하철 구름다리 쪽에서 이제 책을 팔았죠. 아침에 체크를 해주면서. 그때 보헤미안 버틀러가 몇 번 딱 데뷔 이전째였나? 앞으로 그랑프리에 올해 나올 거다. 그랑프리에서도 제가 세게 볼 정도의 노림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메모를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4번 썬더블레이드는 올해 대상경주 후반부에는 나올 말입니다. 그만큼은 제가 이 말은 진짜 무지하게 세게 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4는 그냥 뒤로 뛰어도 온다라는 믿음 갖고 가면서 후차권에서 아까 임승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최강고수는 당연히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는데 정동지종 같은 건 여기서 택도 없다고 봅니다. 4번, 10번 기본으로 해서 변수가 된다라면 딱 2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 있어요. 한때 능력도 있었던 말인데 최근에 졸전으로 인기도에서는 완전히 밀려 있는 말이 있어서 썬더블레이드 놓고 아마 배당의 메리트상 그쪽으로 한 방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4번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갖고 깔끔하게 압축해서 승부에 제대로 좀 메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갑자기 대박경마 이야기하니까 그 대박경마 발행인이 돌아가셨죠. 네. 김광석 씨라고 같은 고향 분이시고 광주 대동고 나왔었어요. 최봉주조교사 고등학교 그렇죠. 2년 500원. 그래서 굉장히 친했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드셨는데. 저하고 갑자기 그런 게 알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12경주는요. 우리 민태맨 의원이 준비한 적중에 대한 자신감으로 준비한 방송 준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입니다. 최연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은 독도직입니다. 자, 이 경주에 이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승분마가 2마리가 있는데 레이팅이 틀립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이게 너 그냥 쉽게 이거 짊어져 이게 아니죠. 모든 능력과 모든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말이 더 세다는 거를 핸디캡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핸디가 55를 짊어지고 출전한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보세요. 말들 승부할 때마다 핸디 조종이 뚝 떨어지는 말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떨어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또 생명이 오래가고 또 많이 띄어져요.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말이 바로 5번마 독도직이고 여전히 좋습니다. 훈련 모습 자체도 좋고 2군에서도 곧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국산마지만 뭐 외산마하고 싸워도 좀 부럽지 않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예. 핸디캐퍼들이 레이팅을 주는데요. 예. 주는 건데 능력을 레이팅을 많이 주면 능력이 있는 거고 적게 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인 평가죠. 거기 그 핸디캐퍼들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한인데 레이팅을 주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2마리가 승군마예요. 원더풀 챔피언하고 예. 독도지가 2마리가 이제 승군전인데 예. 자 원더풀 챔피언은 51.5예요. 예. 똑같이 57 직전에 짊어졌습니다. 예. 근데 똑같이 짊어졌는데 얘는 2착으로 이제 왔다는 점이죠. 예. 그리고 독도지기는 이겼는데 예. 사마 신차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예요. 예. 여유 있게 이겼냐 아니면 힘겹게 이겼냐 이걸 따지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여유 있게 이겼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더 센 거예요 독도지기가? 세다고 봐야죠. 그걸로만? 예. 단지 그걸로만? 예. 그러면 정말 쉽네. 뭐가요? 부담 중량 많이 레이팅 많이 주는 애들만 아니죠. 경마하면 되네. 그러면 핸디캡퍼들이 잘못하는 거죠. 만약에 핸디를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음성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더풀 챔피언이 독도지를 대차로 이겨버리잖아요. 이건 핸디캐퍼들의 잘못된 그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더 세다고 독도지기를 독도지기가 더 세다고 부담 중량을 더 줬는데 네. 원더풀 챔피언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최홍찬 의원님 말대로라면 원래는 못 이긴 게 맞죠. 그러면 경마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 전경주의 뒤에 말들하고의 착 차이 그리고 기록했던 기록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산술적으로 주는 거예요. 레이팅을 그냥 얘가 뭐 물론 이제 세다 안 세다도 있겠지만 그냥 걔네들이 뭘 알아 몰라요. 걔는 잘 모르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알겠지만 그러니까 레이팅을 그냥 사마신 이겼어. 너 얼마 더 12점 더 1마신 이겼어. 너 3점만 올라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지. 얘가 세서 부담중량을 주고 약해서 부담중량을 덜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나 내 생각에는. 어때요? 뭐 두 분 말씀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독도지기는 뭐 그 레이팅의 평가를 떠나서 지금 잘 뛰어오고 있는 말이죠. 앞뒷방이 다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에마가 11번 페네트로죠. 페네트로. 최근에 이게 사실 12월 달에도 말이 안 좋았어요. 이게 보조주로 해서 그냥 대강 조교해 놓고 거리를 대폭 늘렸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거 훈련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간만에 이전처럼 병합까지 하면서 잘 만들었습니다. 페네트로가 괜찮고 이제 경마는 기억력 싸움이라고 조금 이렇게 그 말에 커왔던 과정들 어떤 경주에서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원더풀 챔피언도 세요. 이 말이. 이게 페네트로가 입상했을 때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많이 꼬였던 말입니다. 페네트로보다.
그리고도 라스트에 보였는데 이게 작년 6월 24일 날 1400에서 2등을 왔는데요. 그때 아마 강토마하고 동반 입상을 했을 거예요. 1등급에서도 능력을 보이고 있는 강토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더풀 챔피언은 1400 정도가 빠른 페이스도 따라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물론 독도지기 화려함이 있겠지만은 저는 원더풀 챔피언 아니면 페네트로를 놓고 경마를 좀 실전 배팅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5번, 11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이제 8번 로얄파크도 말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앞말입니다. 거의 유일한 앞말로 지금 유일한 앞말은 아니고 6번 블루울프하고 두 마리가 지금 앞말이에요. 샤크런하고 세 마리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순놈들 아주 그냥 드글드글한 순놈들 이 틈에서 과연 길을 펼 수가 있을지 이게 좀 걱정스러운 반면에 9번마 컴플리트 수입 같은 경우에가 지난번에 이제 2등급 승군전에 장거리를 도전을 했습니다. 장거리는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작전거리 1400으로 내려왔을 때는 또 얄짤없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입니다. 또 한때 연승까지 때렸단 말이고 또 최근에 휴양 이후에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컴플리트 수입까지도 저는 필수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 나왔던 말들이 2번 원더풀 챔피언, 또 우리 최영찬 의원님 말했던 5번 독도지기, 또 9번 컴플리트 수입, 야로나 페네트로. 12 노벤버 모닝까지도 2등급에서 먼저 올라온 저력을 바탕으로 또 직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나올 수 있다. 거기까지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월 16일 토요일경마 방송 마무리됐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